저는 30대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1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 아들 녀석을 임신하면서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남편이 5살 연하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속인 게 너무 분하여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나이 속였어? 나보다 5살이나 어렸던 거야?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라는 둥, 오빠 대접 잘하라는 둥, 그렇게 속이니까 기분 좋았어? 라고 전 퍼부어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1살 많다고 말해왔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그렇게 저와 싸운 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그게 남편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험난했고 잦은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어머님 말씀만 따르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님이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시면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던 그 인간은 어머님 말이라면 정말 파치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님에게 매번 용돈을 받아갔고 그걸로 밖에 나가 술을 사 먹고 친구들과 놀고 모두 탕진하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와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다 술 취해서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집에는 돈 한 푼 가져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와 매일 싸웠고 외박에 도박에 정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다방을 제 집 넘나들도 출근했고 고스톱에 빠져 사는 도박꾼이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집안일은 돌보시지 않으시고 허구한 날 친구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고스톱만 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미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거의 식모살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이미 아기는 점점 커갔고 결혼을 물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집안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절 예뻐해 주신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살 진통이 오더니 저녁이 돼서야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거죠. 집안엔 아무도 없었고 혼자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기억도 안 난 채 힘겹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혼자 분만실에 들어가 15시간 진통 끝에 어렵게 아들놈을 낳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김해에 있는 친정언니는 너무 멀어서 올라올 수가 없으셨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가슴을 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역국도 다 먹지 못한 채 저는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이 사람이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제가 아버님 손주를 낳았습니다.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야 연락드렸습니다, 아버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자고 일어나니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수고 많았다. 손주가 참 잘생겼더구나. 참 고생 많았다, 아가야. 하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고 아버님은 그 인간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결국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님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3일을 산부인과에서 홀로 보내고 퇴원을 한 뒤 아기를 안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이 사람 아직 연락 없죠? 제 전화는 도통 받지를 않네요. 저 어떡해요, 아버님? 저 자식도 낳았는데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
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손주 좀 맡아 키워주세요, 아버님. 저 이렇게 이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지 새끼 보러 오지도 않는 애비 어떻게 참고 제가 살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얘야, 좀만 참고 기다리면 곧 돌아올 거다. 나랑 여기서 같이 지내자꾸나. 라고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어머님은 손주 녀석 한번 쳐다보지 않으신 채 고스톱만 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만 하염없이 흘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아기를 방에 내려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아이를 시댁에 두고 나온 비정한 어미가 된 날이었습니다. 젖 한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어미 얼굴, 아비 얼굴도 모른 채 할아버지 품에서 자랄 그 아이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불을 물어뜯으며 참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두고 나올 수 있는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도 네가 엄마냐? 라고 제게 손가락질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막상 낳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섭기도 했고요. 그 인간은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 집안에 들였고 그 여자는 다방에서 일하던 다방 레지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를 다방에 드나드시던 어머님이 소개를 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동서를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님은 집에서 고스톱을 치시는 날도 많았지만 아버님께서 역정을 내시거나 내쫓으시면 다방에 가서 판을 벌이셨던 겁니다. 그러다 이쁘장한 미스김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 인간에게 어머님이 소개를 시켜줬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나요? 그 다방 레지는 짐을 싸서 시댁에 들어왔고 남의 자식은 자기는 못 키운다며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고 매일 다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아이를 맡겨놓고 온 제 자신이 자괴감에 빠졌고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동서가 와서 그 아이를 챙겨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죄송하고 참 감사한 일이었죠. 저희 아버님은 그 인간보다 저를 더 보다듬어 주셨고 집을 나간 뒤로는 연락은 끊지 말라며 아이 소식을 늘 전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아버님께서 아주 가끔씩 연락을 주시면 전 그 사람 없을 때 몰래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오곤 했습니다. 항상 아버님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아줌마라고 불렀고 아줌마는 어디 살아요? 아줌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아줌마 이거 사주세요. 아줌마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때마다 저는 수없이 내가 네 엄마란다 아가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생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방 레지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모 밑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그 아이가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서울로 올라와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고 돈도 제법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지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여기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예민한 시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그 아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로 선수가 되어 열심히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이제 저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를 낳아준 엄마는 바로 나란 걸요. 난 아줌마가 아니고 너의 엄마야. 아들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선수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저를 엄마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왜 자기를 버리고 나갔냐고, 정말 당신이 내 엄마 맞냐고 따지고 원망하겠지요. 자식을 버리고 나온 이 어미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지은 평생의 과오를 제가 죽기 전에 씻을 수 있을까요? 아이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언제쯤이면 마를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 몹쓸 어미지만 제게 힘을 주세요.